네, 안녕하세요. 참, 그,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는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자신의 힘으로, 현재 상황을 뭔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도,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던진 주사위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뭐 당락이 결정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예? 그래서 당락이 결정되는 쪽을 선호하죠. 그죠? 어차피 누가 던지든 간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부터 6까지 숫자가 무엇이 나든 간에 내가 던지나 다른 사람이 던지나 기계가 던지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확률은 똑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던져가지고 내가 던진 결과에 따라서 주사위 던진 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이 던진 주사위의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나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죠? 내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쪽으로 할 건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왜? 자기가 뭔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자기가 상황을 지배할 수 없다면 인간은 허탈감, 무력감, 그죠? 뭐 이런 데 빠집니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력감에 빠지죠. 그죠? 상실감, 무력감 이런 데 빠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꼴이죠. 그죠?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물론 사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다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정이 끝나고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돌아설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상당히 안전한 그런 쪽을 방어적인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를 비롯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 꼬라지를 보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겠습니까? 무력감이 아니겠느냐. 무력감. 그죠? 무력감. 한자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그냥 무력하다. 그죠? 이런,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가는 외국인들이 제일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종종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가타가 나이 또는 쇼가 나이 뭐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시가타가 나이나 쇼가 나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시가타가 나이나 쇼가 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막 그런 뜻이긴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주식을 사기도 그렇고, 팔기에도 그렇고, 시장은 화끈하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가 뭐 몇십 포인트씩 처박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장중에는 중간중간에, 그죠? 장중에는 중간중간에 이게 또 해필이면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으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가끔은 플러스로 보이기도 해요.
장중에는 조금씩 올라가기도 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기도 해. 그러면 그렇지. 미국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뭐 리세션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고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모르는 일도 아니지 않냐. 그죠?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뭐 인플레가 되든 말든 간에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약간의 희망을 가질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11시부터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니까 주가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한 번씩 올라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미국 시장은 어쨌든 또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또 오후 들어서 비질 떨어지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요. 코스피 시장의 통계입니다. 통계. 그죠? 아이고. 코스피 시장의 통계인데, 통계 얘기를 보면은 하루에, 오늘 20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에 거래 대금이 5조 2천억입니다. 그죠? 5조 2천억입니다. 어제는 5조였고요. 그죠? 뭐, 그저께는 7조까지 갔습니다만은, 5조 7천억, 6조 5천억, 5조 8천억, 뭐, 6조, 뭐, 이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2월 말, 12월 초마더라도 이게 12조, 이런 게 한 번씩 가끔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떻습니까? 5조대 언저리의 거래 대금이라는 이야기죠. 새로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한창 시장이 좋았을 때 하더라도 10조 거래대금 우습게 알았고 12조 거래대금 되는 거 우습게 알았다고. 근데 10조, 12조, 몇십조가 아니고 지금 몇 조, 5조 이라고 앉았으니 거래대금이 별볼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모멘텀이 사라졌다 아닙니까? 모멘텀이 사라졌다. 시장의 모멘텀이라면 다른 뭡니까? 시장의 추진력, 그렇죠? 시장의 동력,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시장의 움직임이 한국말 쉽게 말해서 맥이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전형적인 12월 장세라고 어제도 설명했죠, 그죠? 어제도 12월 달에 산타랠리, 아이고 산타랠리야. 어쩌다가 한 번씩 있으니까 산타랠리인 거지. 보통의 경우에는 산타랠리가 별로 없다. 별로 없으니까 산타랠리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이야 뭐 산타랠리는커녕 시장에 완전히 맛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대금, 그죠? 거래대금이 뭡니까? 5조가 뭡니까? 5조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보세요. 완전히 뭡니까? 북크로징 했죠, 그죠? 확실하게 북크로징 했죠, 그죠? 오늘이 벌써 20일입니다만은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만기까지 우리 29일까지는 며칠 남았나요? 오늘 지났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 남았나요? 이제 7일 거래일 잘 남았는데 이제 완전히 외국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기관들 뭐 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모멘텀 상실로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게 거래량 축소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일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해야 됩니까? 어제는 제가 그야말로 참을 인자를 써라. 그죠? 참을 인자를 써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사기에도 타이밍도 안 좋고. 그죠? 팔자니 진즉에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이쯤에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 팔고, 이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서 새롭게 뒤늦게 이제 와서 팔자니 좀 억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매도했었더라면 다행이지만 이때 매도 안 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그래도 아래쪽에 구름 하단의 지지력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니 이제 와서 뒤늦게 매도하기는 투레이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그죠? 늦었죠. 그러니까 진작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꼴을 보면서 그냥 무력감으로 몸을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몸을 떨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언제쯤 좋아질까요?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새해가 되면은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뭔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냐. 그죠?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장중에 그죠? 오늘 그래도 장중에 약간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죠? 장중에 그래도 플러스로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와장창창 밀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버렸나? 막판에 시장이 그죠? 막판에 주가가 와장창창 밀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니케이죠, 그죠? 니케이 지수가 보니까 보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왜 2%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죠?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폭락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빠진 이유가 뭐냐? 일본 은행이 그죠? 일본 은행이 갑자기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죠. 그죠? 바꿨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니까 일본 은행이 걔들의 JGB 그러니까 일본 제페니즈 가버먼트 본드 일본 국채입니다. 그죠? 일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0.25%로 맥시멈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0.25% 이상 올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금리가 0.25% 이상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BOJ에서 채권을 연락에 사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떠받쳤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걸 떠받치니까 금리가 0.25 이상 올라가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0.25% 맥시멈, 다른 나라는 뭐 FOMC가 금리를 올리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누가 금리를 올리든 관심도 없고 일본은 여전히 저금리, 초저금리, 그냥 그 저금리 아니고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우리 0.25 아니고 10년물 맥시멈 금리를 0.5%로 할래. 갑자기 10년물 타겟 레이트로 갔다가 0.5%를 올려버렸어요. 장기 국채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때까지 일본은 금리가 올린 것 같더만은 일본도 금리 올리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금리 선물, 그죠? 우리나라 금리 선물을 보면 한국의 원화 금리 선물을 보시면은 폭락했습니다. 그죠? 와장창창 빠졌습니다. 그죠? 가격이 이게 당연히 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금리는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 금리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현재 그 FOMC에서 금리 0. 한번 요번에 앞으로 타겟 해봤자 이제 더 올리기에 0.75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추가로 올린 게 그죠? 현재 4.5인데 더 올려봤자 5.25까지 0.275밖에 안 남았으니까 0.75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3.25니까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가 금리차가 1.25% 나는데 나다 보니 우리나라 그도 뭐 한두 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의 장기 금리도 0.75% 올릴 게 이제 빤해졌으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둘 다 미국의 달러 장기 금리도 안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안정세를 보였다고요. 그죠? 보였다고. 그러면서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환율도 안정되고 금리나 환율은 우리의 타깃이 아니고 지금은 관심사가 아니고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날에 따라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나보다 이걸 신경 써야 될 판에
갑자기 난데없이 BOJ가 타겟 레이트를 10년물 타겟 레이트를 0.25로 갖다가 0.5% 빡 올리는 바람에 우리나라대로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폭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뭐 뒤늦게 오후 들어서 악재로 작용했다.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 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죠? 안 되려고 그러니까, 넘어져도 뭐 어떻게 코가 깨진다고 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던가요? 뭐 해피되면 뭐 이게 가다가 보니까 이 온갖 일본도 우리의 상승세에 딴지를 놓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중국이 코로나가 또 뭐 몇만 명이 죽었냐 어쩌니 하면서 중국 코로나도 불어나고, 중국도 지금 보세요. 중국도 상하이 지수도 오늘 1% 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였는데 뭐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어차피 현재의 시장은 어차피 조정 국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정 국면 안에서 구름 안에 여기가 짧았으니까, 이번 파동이 짧았으니까 4번 파동은 뭐 길지 않겠냐. 그리고 일목으로 보더라도 구름 안에 들어갔으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바라건대 산타랠리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죠? 산타랠리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산타랠리는 고사하고, 막 그래도 시장이 구름 하단까지 안 내려가고 구름 상단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라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면은 좀 더 낫겠는데, 구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깝깝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주식을 팔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현재 변동성 지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뭐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반등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시장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거다. 시간이 필요할 거다. 어제 며칠 전에 한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종목으로 봐서, 지수는 그렇다 치고, 지수는 재미없는데 그렇다 치고 종목으로 봐서 도대체 그러면 어느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거냐.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아니요. 별볼이 없죠. 그죠? 삼성전자 구름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삼성전자 구름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 사기에도 애매하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까요? 아니요. 하이닉스 구름 밑으로 떨어지는데 하이닉스를 어떻게 사요? 그죠? 하이닉스. 네이버 살까요? 아니요. 구름 안에 들어가는데 별별 없는데 이거 말하고 사요. 카카오 살까요? 아니요. 없잖아. 살 거 없잖아. 그렇다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까요? 진작에 삼성전자는 아직은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만은, 뭐 못 팔았다 그러면은 기다려 볼 만한 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SK는 사실은 진즉에 여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받고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째 됩니까? 한 개 정답이죠. 그죠? 아직 못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못 팔은 거 할 수 없습니다만, 추가로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뚜렷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뭐 사면 되노? 어제 JYP 좋았잖아. 오늘은 조금 출렁거립니다. 다시 꼬라지 보니까, 꼴을 보니까 JYP 위로 수렴이 달렸고,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음선이 달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으로 방방방 땅대 양봉이 생겼으니까 조정 좀 보이겠네. 그죠? 현재로 봐서는 차트 되는 모양을 보니 첫날은 이거 보면은 길다란 양봉이 생겼고, 둘째 날도 길다란 양봉 생겼다가 요거 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음봉이 생기면서 이렇게 꼬리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시가로 출발하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여기가 종가니까 이게 음봉이 만들어진 게 오늘이니까 그동안에 요 이틀 상승에 따르는 소위 조정이 슬슬슬슬슬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죠. 이거 마찬가지. 제 여기 줄 끊어뒀습니다. 이 줄대로 밑에다가 이제 감나무 밑에서 이 감나무고, 그죠? 감나무에서 옆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에 입 열어놓고, 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힘을 못 그려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뭔가 감이 입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정도의 전략 같으면 뭐 이런 정도의 전략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JYP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라든지, 그죠? 하이브라든지 그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아니면은 연말에 내내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배당을 기대하고 KB금융지주, 그죠? KTNG 뭐 이런 것들, 그죠? 연말에 배당을 기대하고 KTNG나 KB금융지주나 그런 걸 사든지, 아니면 중국이 뭐님을 하더라도 이미 시진핑 주석의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있다고, 그죠?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지금은 성장이 어떻고 인민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도 거의 이제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호텔 신라나 아모레지나, 그죠? 아모레지나 아니면 LG 생활 건강이나 뭐 이런 종목들 이미 그래도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고개를 살짝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구름 밑에서 헤매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나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심지어 기아차나 아니면은 현대차 나와봐라. 현대차나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겠냐. 꼭 거래하고 싶다면,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언제까지? 뭐 안 되면야 뭐 12월 달 내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은 그 권리락 되기 전에, 그 배당락 되기 전에, 그죠? 배당락 되기 전에 최후의 일각으로, 배당락이 며칠입니까? 28일인가요? 그죠? 28일이 배당락 되는 날이니까 27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니까, 뭐 다음 주라도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을 골라가지고 뭐 배당을 사서 연말에 넘기거나 그런 전략이 아니면 지금으로서야 뚜렷하게 뭔가 깜빡하게 이런 시장 장세에서 모멘텀도 없고 뭔가 뭐 시장을 선도할 만한, 압도할 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 뭐 호재 뉴스도 없는 판에 뭐 전략이라고 할 거라고는 그냥 기다리거나, 지수가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좀 좋아질 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달러에도 원화 환율, 어쨌습니까? 오늘 또 빠졌죠, 그죠? 오늘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 14원에 빼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달러의 원화 환율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판다 그래가지고,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판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주식을 사가지고 해외로, 물론 외국인들 주식을 팔아봤자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외환시장에 영향력은 거의 없었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봤자, 이걸 가지고 주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팔자마자 바로 5달러로 바꿉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외국인들 거래 규모가 거의 다 많지 않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물량적으로 와서 부족했죠. 그죠? 부족했죠. 그러니까 뭐 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왕창 빠진 거는, 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빠진 것은 이런 결국은 N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장기금리, 그죠? 장기금리 10년물을 0.25였다가
0.5% 올렸다는 게 N 금리가 올랐고 엔화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화가 되겠습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죠?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이게 엔화인가? 여기 있네요. 이게 N입니다. N. 이게 N입니다. 보세요. 옛날에 이게 151이었는데, 이게 151이었는데, 지금 오늘 얼마입니까? 133이야. 옛날에는 1달러 사는데, 151엔 있어야 됐어요. 151엔이 있어야 1달러 살 수 있었어. 그렇죠. 지금은 똑같은 1달러 사는데, 얼마요? 133엔만 있으면 1달러 살 수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적게 드니까 엔화가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그죠?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엔화가 왜 강세를 보입니까? 엔화 금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엔화 금리를 갑자기 0.25 하던 걸 0.5% 올리는 바람에 엔화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엔화 투자 수요가 늘어날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엔화를 팔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도망갈 거라는 엔 캐리 트레이딩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화가 와장창창창 환율은 떨어지고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혹은 달리 말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차트제이니까 차트로 말한다면 어차피 여기서 달러 엔 떨어질 거니까 매도했어야 되고 여기서 올 매도로 갔었어야죠. 실제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는 와장창창창 빠지고 있는 거고. 이게 달러의 하락세가 엔이 하락,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달러 원화 환율에도 하락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오늘 같은 경우에 13원씩 하나 빼먹었잖아요. 12원 뺐나요?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오늘 14원 32천 떨어졌네. 그러니까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 떨어진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금리와 상관없고 미국의 금리와도 상관없고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물론 달러 인덱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엔화 환율이 이처럼 와장창창창 뒤박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조정이지 않냐? 그죠? 아직까지 조정일 거야. 아직까지 구름이 있잖아. 구름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통상적으로 4번 파동이라는 게 길고도 지루한 법이니까. 그죠? 4번 파동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보고 여기로 3으로 보고 지금을 4로 본다면 원래 4번 파동은 길고 지루한 법이므로 시장이 지금처럼 재미없어라도 4번이니까 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죠? 다만 이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기대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희망이요. 그죠?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옛날 말씀드립니다만은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플랜 B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1번 파동 이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게임이 끝난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를 1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가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면 이거는 틀린 거야. 1이 아닌 거야. 4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 2, 3, 4, 5로 보는 자체가 틀린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까지 갈 것도 없이 이까지 가려니까 2200 밑으로 2240까지 가야 되니까 2240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더 많잖아. 그래서 구름 하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름 하단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억울하지만 줄여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 구름 하단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4라고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틀릴지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렇게 처박힐 리스크가 이 리스크가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주식에 베팅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가기에는 특히 시가총액 관련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뭡니까? 뭐 이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가기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차트가 좋더라도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지금 거래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과 별로 상관없는 종목들,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는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니면은 배당 관련주들, 그죠? 아니면은 소형주로서 뭐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구름 위로 고기를 막 내는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짧게 담는 것이 그나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력감입니다. 그죠? 그렇다 할 일은 없고 시장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고 싶은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바뀔 것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 어차피 확률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사위를 던지나 상대방이 주사위를 던지나 어차피 주사위 나오는 확률은 똑같이 6분의 1이니까 어차피 확률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 답답한 그냥 무력감이다. 그죠? 답답한 무력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바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락 오파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아이고 이걸 5의 1로 보는 거 말씀이죠. 그죠? 그죠? 5의 1로 보는 말씀이죠. 그럼 이게 5의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 이게 끊어지면 요거 이게 하락으로 가는 이게 이제 추가 하락으로 가는 주가 하락으로 가는 이정표죠. 그렇죠. 요선이 요게 주가 하락으로 가는 이정표라고 그럴까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우리가 내내 주장했던 1, 2, 3, 4라는 이론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까지 1번 파동의 꼭지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5의 2 끝나가고 5의 3. 5의 1, 5의 2, 5의 3.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열려서 여기를 5의 1, 여기가 5의 2 해서 이렇게 5의 3 이렇게 보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걸 5의 3으로 보나 5의 3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까지를 3으로 여기 갖다가 여기서 5의 1로 보고 여기를 5의 2로 보고 5의 3으로 보는 이런 게 어떻게 보든 간에 아니면 여기를 5의 2 아니지 맞죠. 5의 1, 5의 2, 5의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는 간에 결국은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았음 끝 아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하락할 거다. 으로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요 레벨입니다. 제가 줄 거고 있습니다. 이 레벨입니다. 대략 2250쯤입니다. 그죠? 대략